최선의 복수는 빅성공이다. 인생에서 복수와 성공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경제적 이득으로 보지만 때로는 복수의 수단으로서 성공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특히 그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한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긍정적 사고는 종종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로 잘못 이해된다. 이러한 오해는 긍정적 사고의 본질을 흐리며 그것이 실제로 제공하는 이점을 간과하게 만든다. 긍정적 사고는 모든 실패나 실망을 사라지게 하는 마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정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일상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부정적 감정은 때때로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질투나 증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일 수 있지만 적절히 관리하고 긍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면 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감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복수는 반드시 부정적인 행위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회적 또는 직업적 성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을 낮추고 모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만일 당신이 부럽고 질투하는 감정을 억제 못하는 부정적 사고를 타고났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라. 탐욕적인 성격과는 반대로 무리하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는 없다. 성공한 친구에게서 그것은 헛된 망상이야. 내 자신을 돌아봐.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 라는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바보다. 그 멸시와 모멸을 동기부여의 발판으로 삼아라. 때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만으로 배척받고 배관시된다. 무시와 외면은 당신의 친구다.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그것을 똑바로 기억하라. 사실 증오와 복수심만큼 사람을 더욱 분발케 하는 것은 없다. 증오의 복수심을 부채질해서 부정적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라. 최선의 복수는 바로 빅성공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겸양의 미덕을 도외시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성공은 어느 길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자 생긴 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은 가장 부정적인 사람도 가장 적극적인 사람도 거둘 수 있다. 오히려 세상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보다는 순전히 경쟁심 때문에 안가품하기 위해서 또는 복수심 때문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아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 때로 우리는 성공한 친구들의 차가운 태도에 대한 분노와 실망 때문에 더욱 분발한다. 그렇다.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은 소극적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오랫동안 외면당한 것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워낙 적었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가 긍정적 사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만 그런 채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내게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느끼기에 완전히 긍정적일 수가 없다. 그것은 연단 앞에 선 동기부여, 강사나 자기개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도 마찬가지다. 빈센트 필이나 나폴레온 힐이 주장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 사고라는 개념 자체가 엉터리라는 말은 아니다. 긍정적 사고든 부정적 사고든 어느 것이나 성취에 도움만 되면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대충 과거를 훑어보아도 소극적이고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에 지장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위인들의 빛나는 업적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에게 위인들의 부정적인 면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기실 학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괴테와 록펠러 등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진짜 요인이 바로 사악한 이기심과 부정적인 성향이었다는 것을 감추고자 했다. 인간은 고통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 곧 노래한 시인 알프레도 미세는 평생 끔찍하고 기상천외한 것, 불가능한 것만을 추구했다. 부정적인 우울함의 기운은 그의 전생애를 덮고 있다. 자신의 소설에서 인생 그 자체는 하나의 환상이고 한바탕 꿈일 뿐이야라고 진심을 읊은 마크 트웨인은 지독한 비판론자에다 독설가였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과 경쟁할 건 없어요. 이제 그만하며 간호사의 손을 만류하며 죽어갔다고 한다. 그 망할 놈의 어마어마한 공허감과 허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라는 말로 유명한 해밍웨이는 감정적이고 성급하며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다. 그는 만년의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19세기 최고의 단편작가로 불리는 모파상은 우울한 비관론자였으며 세상을 언제나 염세적이고 냉소적으로 대했다. 언제나 불행으로 끝났던 그의 작품처럼 나는 사후의 존속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모파상은 죽을 때도 아무도 찾지 않는 정신병원에서 혼자 쓸쓸히 죽었다. 링컨은 22살에 집을 나온 후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결혼식 때도 아버지 토마스 링컨을 초대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링컨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링컨은 소심하고 비관적이고 우물하고 비밀이 많고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급사하거나 심지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으로 묘사된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부정적 성향은 그들이 인생의 승자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 부정적 성향은 그들의 인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고 그들의 성공에 전혀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 생긴 대로 성공하라. 어떤 여자가 60층 빌딩의 옥상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있었다. 땅바닥에 부딪히면 죽을 게 확실하다. 떨어지는 여자에게 30층의 누군가가 기분이 어떤가라고 말을 걸었다. 여자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외쳤다. 지금 기분 최고야. 긍정적 사고와 관련 지어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의 개념을 만약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긍정적 사고의 개념이 사람들의 삶에서 모든 실망과 실패를 마술같이 없애기 위한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 개념은 원래 사람들이 겪는 좋지 않은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단순한 도구였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던 바를 성취한 것이라면 그것에 동기를 부여한 것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한마디로 쓸모있는 것은 모두 이용하라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움직인 진짜 원동력은 많은 경우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숭고한 감정이 아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 성향을 띠게 된다. 당신이 부럽고 샘나는 감정을 억제 못하는 부정적 사고를 타고났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라. 탐욕으로 물든 성격과는 반대로 무리하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는 없다. 성공한 친구에게서 그것은 헛된 망상이야. 내 자신을 돌아봐.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 라는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바보다. 그 멸시와 모멸을 동기부여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렇다. 증오와 복수심만큼 사람을 분발케 하는 것은 없다. 증오의 복수심을 부채질해서 폭발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내라.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라. 최선의 복수는 바로 성공이다.